반갑습니다. 이온의 타워힐링 스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어서 제가 이제 소리 때문에 창문을 지금 다 닫아놨습니다. 조금 덥기는 덥네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한 감사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제 공부를 제가 잡은 것은 제 공부에 많은 주제와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함께 혼합해서 막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시사 문제, 인간성의 어떤 인간사에서 벌어지는 인간관계에 생기는 문제들, 또 가족관계에 생기는 문제들, 또 어떤 영적인 부분의 얘기들, 아주 복합적이고 다양하면서 미묘한 그런 어떤 얘기 속에서 여러분들과 지금 항상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주제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것은요, 명리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주, 역학,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운명을 자연의 흐름과 함께 읽어내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학문이죠. 이것이 미신화된 것은 왜 미신화되고 이런 학문이 이렇게 약간 저급화된 이유는 이것은 우리 고대로 내려오는 우리 이제 굉장히 양반, 사가, 양반집 중에서 아주 이렇게 고위층에서만 암암리에 공부되어 오는 아주 비밀스러운 공부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명리학이나 뭐 어떤 음양오행의 이런 공부들은 일반 밑에 서민들이 이런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천기누설이 되겠죠. 사람의 운명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건강 상태, 그 사람의 어떤 벌어지는 어떤 에너지 운동 자체를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학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제 점령기, 일제 치하 시대에 이렇게 놓이면서 역사적으로 많은 우리 민족 문화들이 말살되었습니다. 민족 문화 말살 정책이라는 그 정책, 그 속에서 많은 이제 우리의 정신 문화가 특히 이렇게 왜곡되고 말살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 말살된 왜곡의 한 부분에서 이런 명리, 사주, 음양오행 하면 무당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당이라는 것이 굉장히 타부시되고 천시되고 있는 것은 여전히 똑같지만 그것도 민족문화 말살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하늘과 인간의 관계를 중간에서 엮어줄 수 있는 어떤 천명의 위치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이 지금 사회에서 그분들의 영향만큼 인정을 못 받고 있다는 거죠. 무당이라는 것도 저는 무당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제가 본 관점에서 보면 그분들 나름대로 또 사회에 맞는 어떤 부류들과 함께 그 어떤 그분들의 고민을 또 이렇게 풀어주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모양이 조금 우리 눈에는 조금 이게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어떤 해결을 해줄 수 있다면 그분들이 하시는 일도 아주 거룩한 일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하고 다르다 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을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명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리학도 많은 분들이 우리는 아주 명문 있는 명리학의 전수자들이다 이렇게 해서 명리학에 대한 어떤 이렇게 틀을 이렇게 딱 세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명리학의 대가 어떤 영적인 대가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 인생을 잘 걸어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수단과 모든 방법들을 우리는 다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공부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명리라는 것은 우리 운명의 이치를 아는 것이죠. 우리의 운명의 이치라는 것은 우리 소우주의 운명의 이치라는 것은 대우주의 이치, 생명의 이치와 똑같이 흐른다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간간히 이제 공부를 하고 하면서 또 이 명리학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굉장한 공부에 재미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명에 대한 더 이제 소중함을 느낄 수 있고 타인에 대한 더욱더 존엄한 그런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힘도 알게 되실 수 있습니다. 명리학에 보면은 사주명리학이죠. 연월일시를 중심으로
천간지지의 사주팔자 8글자의 에너지 원소를 갖게 됩니다. 자, 그 에너지 원소의 움직임과 우주, 자연의 움직임과 함께 동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일들을 만나고 어떤 일들을 이렇게 창조해내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제가 오늘 이제 준비하는 것은 이제 명리학의 이제 기초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애매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하지만 알면 알수록 너무나 매력적인 학문이고 평생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공부해도 하나도 아까운 것이 없을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학문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칠판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주팔자 명리를 이렇게 보는 법 중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자, 그 중에서 제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계절을 중심으로 한 나의 에너지와 이 계절의 어떤 변화 속에서 어떤 인생의 우유곡절이 어떤 현상들이 나에게 나타나는지 어떤 인간관계의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읽을 수 있는 계절과 온도차로 나의 인생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12지와 또 천간의 십간, 자, 십간과 지지의 12지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60갑자라는 60개의 서로가 이렇게 60개의 어떤 운명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천간에 네 글자, 지지의 네 글자에서 팔자를 얻어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붉은 거와 푸른 걸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자, 붉은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난조라고 지금 적어놨죠. 자, 그리고 파란색은 한습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주를 보면 물론 이것이 안 통하는 사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오늘 이것을 대표적으로 공부를 해서 또 간단하고 아주 심플하면서 그리고 어렵지 않게 우리가 한번 우리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난조와 한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난조에는 어떤 부류의 천간지지의 글자들이 있습니까? 자, 이걸 공부를 하시면 알 수 있고 내가 보면은 이거는 외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어떤 글자들이 있습니까? 저는 보이지 않아서. 자, 병화, 무토. 자, 여기 있죠. 병화, 간목, 병화, 정화, 무토, 신금, 사화, 오화, 미토, 임목. 자, 술토. 자, 이렇게 난조의 글자가 있습니다. 자, 한습에는 자, 을목, 기토, 경금, 임수, 계수, 자수, 축토, 묘목, 진토, 신금, 유금, 해수. 자, 이렇게 한습이 나눠져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거는 갑을 경정 무기 경실 임계, 정간 십계, 그 다음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 해 지지 12지지. 자, 이거는 금방 외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몇 번만 반복하시면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천간과 지지를 통틀어서 한습과 난조에 어떤 구성 글자들이 있는지 나눠봤습니다. 자, 사주에 대체적으로 이런 글자들이 한습에 들어가는 이런 글자들이 많다 하면 한습된 사주다, 습하고 찬 사주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난조된 글자가 많이 있다 사주에. 자, 그럴 때도 난조, 뜨겁고 건조한 사주다 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것도 중요한 것은 자, 나의 월질은 계절을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계절. 자, 나무가 나의 봄 나가 나무인데 일주 나무인데 자, 이 일간인 나무 나가 자, 여름에 태어났을 때 이 나무가 여름에 태어난 나무하고 자, 이 나무가 가을에 태어난 나무, 이 나무가 겨울에 태어난 나무가 봄에 태어난 나무 이렇게 다 다릅니다. 계절에 따라서 나무의 역할도 다르죠. 자,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봄에 태어난 나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자, 꽃을 피우기 위해서 새싹이 올라오겠죠. 파릇파릇. 자, 꽃은 아직 안 피겠고 새싹이 이렇게 몸이 이렇게 막 더 오르면서 새순을 피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게 이제 봄에 하는 역할의 나무고 또 여름의 나무를 생각해 보면
이제 꽃들이 활짝 피고 잎들도 만개해서 자, 허들허들 허들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무 그늘 아래 쉴 정도의 풍부한 나무의 이 잎들을 이렇게 성장시켜 놓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무가 이제 가을에 나무입니다. 가을의 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잎들이 낙엽으로 변하기 위해서 이제 노란색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붉은색으로 그러면서 이제 나무가 이제 물기가 싹 다 빠져내려가면서 이제 나무가 이제 나뭇잎으로 이렇게 부석부석하게 땅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죠. 자, 나무 하나만 해도 여러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자, 겨울의 나무 같은 경우에는 앙상한 나무죠. 쓸쓸하고 외롭고 앙상하고 겉에서 보면 죽은 나무처럼 보입니다. 자, 그것이 겨울의 나무가 하는 일입니다. 자, 그렇지만 겨울의 나무는 겉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뿌리에서는 굉장히 바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일간인 나무가 어떤 계절, 월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 역할과 그 환경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듯 나무가 간목에 예를 들어서 난조에 들어가지만 간목에 자, 내 사주에 습한 사주들이 많이 있고 내가 태어난 달이 한겨울이라고 생각하면 그 나무조차도 이제는 난조에서 이렇게 운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 나무는 이 한습 속에 이제 빨려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떤 에너지라도 제가 이렇게 구분해 놨지만 어떤 기운이 나에게 몰아치느냐에 따라서 그 기운의 강함에 의해서 이렇게 빨려 들어갑니다. 자, 이것이 바로 생도가 있는 어떤 움직이는 사주라는 뜻입니다. 자, 이래서 한습과 난조, 사주, 얘는 어떤 글자들이 있는지 제가 오늘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이것도 다 외워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예를 들어서 자, 간목 하나를 보겠습니다. 난조와 한습은 그대로 있고, 자, 여기에 간목입니다. 간목 난조. 자, 여기는 한습이죠. 자, 간목 한습. 요 두 개를 자 비교를 하면서 에너지를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명리사주 공부를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정보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르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해 안 되게 하시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해가 잘 되면서 쉽게 할 수 있을까? 자, 결국에는 우리가 이 음양오행 공부를 하는 것도 우리 인생에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을 바르게 잘 가기 위해서 이 명리, 음양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 인생에 좌지우지 되는지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넓게 크게 내가 이것을 세상에 어떤 업으로서 내가 펼쳐야 되겠다. 물론 업으로 펼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인생을 딱딱딱 맞춘다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힘든 부분, 그 사람이 원하는 인생으로 내가 그 사람을 리드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길로 내가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카운셀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죠. 명직하게 맞추는 것에서 이제 넘어서서 그 사람의 인생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승이죠. 그죠? 자,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간목 나무를 두 개를 보고 제가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뜨거운 에너지 속의 나무. 차갑고 습한 나무, 에너지 속의 나무. 자, 두 가지를 딱 떠올려 보시면 딱 이제 연상이 가십니다. 자, 뜨거운 나무 속에, 뜨거운 에너지 속의 나무. 자, 나무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가 펄펄펄 불기운에 이렇게 쌓여있다면 나무 자체가 불을 더 데우는 역할을 하겠죠. 나무를 모두 태워서 이건 완전 불구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나의 환경은 어떻게 흘러갈까? 자, 간목이 여자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간목 다. 자, 여자인 간목이 자, 남편은 금입니다. 금극모, 극을 하는 것이 관이니까. 자, 남편은 어떤 사람일까? 난조 사주에. 자, 남편은 어떤 사람일까? 자, 금이 사주에 있다면 남편이 불에 굉장히 지금 달구어진 상태입니다. 그렇죠? 금이 굉장히 이제는 예리하게 열을 받아서 달구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달구어진 금이 간목을 어떻게 할까요? 나무를 조금만 스쳐도 삭삭삭 잘 베어버립니다. 자, 이 간목 여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남편으로 인해서. 남편이 그만큼 예리하고 날카로운 이렇게 공격을 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목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여름에 뜨거운 화기 속에서 내가 힘든 지경인데 날카로운 금의 이 날카로운 칼날이 들어옴으로써 여자는 더욱더 이제 괴로운 것입니다. 아마 병적인 증세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 자, 간목이 어떻게 몸적으로 보면 간에도 들어가고 또 머리 부분에도 들어가죠. 자, 간목은 우리의 또 생각이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지금 생각이 불에 막 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정신 착란 증세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신병적으로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굉장한 스트레스와 굉장히 예민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 여자는 남편에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또 자기 환경적으로도 아주 뭔가 불안한 상태에 놓인 그런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간목 난조에서 재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물. 자, 이분은 목극토죠. 토가 재생이니까 재산입니다. 자, 재산. 자, 이분한테 예를 들어서 토에도 뜨거운 화기가 있는 토가 있고 미토나 술토처럼 또 예를 들어서 지지에 진토나 축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죠. 자, 이렇게 뜨거운 상태에 뜨거운 화기 속에 있는 간목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촉촉한 토가 있다, 물기가 있는 토가 있다, 진토나 축토가 들어있다 할 때는 그래도 그나마 재산이 있습니다. 재산이. 자, 이 축축한 토가 화기를 조금 이렇게 잠재워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재를 쥐고 있는 거죠. 조성해주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뭐 미토나 술토나 뜨거운 토가 만약에 있다 하면 그것도 전부 다 불러가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 거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분의 어떤 인생 자체는 굉장한 곤란함에 쌓여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형충 파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런 건 일단 다 놔두고 우리가 느낌을 한번 보자는 거죠. 계절이나 온도 속에 이 어떤 일간, 나무란 나의 간목 일간이 어떤 상태에 놓일 수 있을까? 자, 그런 상태를 지금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목의 난조를 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간목을 한습 속에 한번 집어넣어 봤습니다. 자, 간목이 하나는 뜨거운 불 속, 여름 아주 더운 뜨거운 곳에 건조한 곳에서 이렇게 집어넣었고 하나는 이제 지금은 습하고 한한 곳에 간목을 넣어봤습니다. 자, 습하고 한하다 하면 계절상으로 가을, 겨울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죠? 자, 습하고 한한 계절에 차가운 계절의 간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겠죠. 자, 간목 큰 나무가 겨울에 끙끙 얼어 있다. 내지는 큰 나무가 아주 물구덩이에 이렇게 파묻혀 있다. 자, 생각하면 자, 물이 너무 많으면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첫째, 뿌리가 썩습니다. 적당한 물은 나무를 성장시켜서 윤택한 삶을 살게 하지만 흘러서 넘쳐서 오버한 물길이 흘러온다면 나무는 이제 부목돼 버리죠. 떠버리죠. 그리고 뿌리는 썩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과한 것은 항상 말썽을 일으키는 거죠. 썩어서 아마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간목이 또 아주 이렇게 한한 차가운 상태에 놓였다 하면 간목이 차갑다는 뜻은 자, 물도 얼었다는 뜻입니다. 동절일기죠. 아주 끙끙 언땅에 간목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간목 입장에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사회에 나가서 뭔가 펼쳐보려 해도 펼칠 수가 없습니다. 나의 계절이 끙끙 얼어 있기 때문에 땅이 풀리고 땅에서 어떤 해의 기운이 들어와서 땅이 녹으면서 나의 뿌리로부터 둥치로부터 잎으로부터 이렇게 활성화돼서 꽃을 피우고 새를 불러들이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불러들이면서 사회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인데 자, 내 자체가 한습이라는 끙끙 언땅에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현상도 일어날 수도 없고 나는 거기서 애들이 요즘 잘 노는 놀이 얼음 땅처럼 꽁꽁 얼어서 그대로 뭉쳐 있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은 성격 자체도 자 어떨 것이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까? 자, 끙끙 언땅에 간목이 놓여 있다. 자, 겨울에 끙끙 언땅에 간목이 놓여 있다. 자, 활달할까요? 자, 활달하지 않습니다.
아주 외롭고 아주 비관적일 수도 있고 어두운 생각을 많이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상태에 놓여있고 아마 대인관계도 많이 좋지가 않을 겁니다. 끙끙은 땅에 선 감목에는 사람조차도 어떻게 보면 새들조차도 가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한습 사주 감목의 어떤 형태. 그리고 난조에서도 아까 이 사람의 어떤 정신 상태를 봤지만 불에 타는 감목도 문제지만 자, 끙끙 얼어 있는 감목에 자 모든 예를 들어서 이 감목은 간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정신 상태 또 뇌 쪽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얼어 있다는 것은 모든 혈관들이나 흐르는 길들이 막힐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감목이 얼어 있다, 감목이 동절기를 맞아서 한겨울에 임해 있다 이럴 때는 이분은 뇌 쪽으로 뇌경색, 뇌쪽, 뇌졸중, 중풍 이런 쪽으로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단 기가 차단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의 건강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분에게 예를 들어서 엄마 인성이 있다 치면 인성은 나를 도와주는 것이니까 수생목입니다. 자, 수가 있다 했을 때 아무래도 아주 한습하고 끙끙 얼었다는 게 수가 있다면 인성, 어머니 복이 없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을 떠나서 어머니가 나에게 해를 끼친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 또 남편을 저기서 난조에서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 한습에서는 자, 저쪽 난조에서 남편은 열을 활활 받은 달아오른 아주 예리한 남편이죠. 아주 성질이 못됐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 한습에서 금이 있다면 자, 그 금은 아마도 예리하진 않겠죠. 불길이 아예 없으니까. 그래서 무딘 금이지만 자, 이 금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금생수해서 수견을 더 돕습니다. 자, 안 그래도 한습에 차가운 습한 기운에 감목이 끙끙 얼어 있는데 금이라는 남편이 자, 물을 도와서 인성을 도와서 자, 금생수 물의 깊이를 더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감목을 더 올려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겨울에 아니면 한습에 이 감목은 정말 이 세상에 어디 하나 내가 마음 둘 곳이 없는 그런 아주 참 불쌍한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감목 하나를 한습과 난조라는 곳에 한번 집어넣어 봤습니다. 에너지 상태 속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자, 이렇게 간단하게도 딱 느낌을 보는데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처음에 이제 감목을 이렇게 우리가 이쪽으로 넣기 전에 또 어떤 사주 구성 글자들의 한습이 있고 어떤 사주 구성 글자들의 난조가 있는지 또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난조와 한습을 또 약간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도 이제 여러 가지를 또 접목하면서 우리 에너지 상태에 따라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런 나쁜 일이 예를 들어서 오게 된다면 나에게 이렇게 한습한 감목의 상태에 놓여 있다면 또는 내가 이렇게 난조한 상태에 놓인 감목이라면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그것을 또 고민해 봐야 되겠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알고 난 다음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나의 창조 주체로서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게 어쩌면 우리 인생의 진짜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습과 난조라는 사주를 보는 간법 중에 한 부분을 한번 오늘 간단하게 한번 봤습니다. 자, 다음 주에 다음 편에는 또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더 깊이 있는 걸로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또 우리 인생에 한번 큰 밝음을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